네, 안녕하세요. 주민선생님 황관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별로 한 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그 사이. 그렇죠. 국가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 신분으로 최초로 그렇죠. 구속되는 그렇죠. 결과를 받고 또한 이제 보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분들이 구속에 항의하며. 항인지 뭐 이게 뭐 감정 표출인지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난동 혹은 폭동으로 소요다, 폭동이다, 뭐 엄청 뭐가 많더라고요. 이거. 서부지방법원을 아주 뭐 그냥 거의 무단 점거? 그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어저께 일이고 어제 일이고 뭐 그게 되게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어제 일이고 토요일 새벽 아니었나요? 일요일 새벽. 토요일 날 그거 했고 토요일 날 2시부터 그걸 했었고요. 네네네네. 일요일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서대문구에서도 이제 약간 뭐 지난주에는 그 동정보 뭡니까? 비전보 발표회도 하고 신년 인사회도 하고 뭐 등등등. 뭐 구의회에서는 또 뭐도 하고 뭐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하나하나 좀 접근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면 14일 날 구의회에서 되게 희한한 회의가 열렸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회의 관련돼서 이제 요즘 정말 우리가 헌법 공부하기도 지치고 형법 공부하기도 지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법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도 공부해야 돼요. 네,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나 뭐 재적의원 3분의 1인가요? 뭐 이렇게 요구가 있을 시에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열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뭐 최다선이 열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아닌 15명의 의원 중에서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을 했죠. 네. 다만 이제 임시의장을 최다선 의원이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이제 되어 있지만 최다선 의원이 그냥 회의를 쭉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회의를 진행할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선출하는 과정 동안에 임시의장 역할을 최다선 의원이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의가 성립되느냐를 두 가지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득이한 경우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열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득이한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둘 다 여행을 갔거나 이제 국외로 뭐 여행을 갔거나 혹은 아프거나. 국내로도 어느 그 열어야 될 시간까지 못 온다거나 혹은 이제 뭐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돼 있다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뭐 등등등 뭐 그런 사유로 열 수 없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부득이한 사유인가는 또 봐야 될 거고 뭐 15일 안에 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강행 규정이니까 열어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그거는 지키자고 하면서 부득이하게는 편의대로 해석하는 거는 맞는가?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회의는 회의로서의 성립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웃기더라고요. 뭐 개회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3분의 1인가가 재적의원 3분의 1이 모이면 개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의결 정족수는 과반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반이란 거는 지금 15명이니까 8명 이상은 그렇죠. 들어와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8명이 안 들어왔던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선 의원이 회의는 열었는데 그러면 그 회의를 주재할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까지 이제 그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결국 회의는 이제 산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회의가 아니죠. 난 이게 보는 게 이게 사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내가 회의 개회, 자체 개회는 했으니까 사내는 된다. 아니요, 저는 이제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나는 보면서 저 그날 이게 저도 취재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기괴했던 게 속기하는 사람도 없고 뭐 녹음은 했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7명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뭐 신상 발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회의로서의 차수로서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몇 차수, 몇 차회, 뭐 본회의 몇 차회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산입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문제가 신상 발언을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좀 저는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 의사의 진행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는 열고 난 다음에 진행 발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의장을 선출해야 돼요. 아, 그치. 근데 의장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신상 발언을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다 치는데 의장이 선출이 안 돼서 지금 이게 회의 성립이 되냐 안 되냐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왜 그런지도 좀 의문이지만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회의 산입을 하기 위해서 열었다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이게 회의로서 성립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시면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청에서는 열흘이 지났다. 제2요구하는 거 열흘 안에 해결한다는데 우리가 누누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본회의가 10번 열리는 사이에 제2요구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단순히 그냥 열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구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고 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건 맞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열어서 하루를 채웠다. 그렇게 해서 열흘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아닌 비민주당 쪽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좀 얼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회의 성립도 안 되지만은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법꾸라지들이 어떤 의미에서 법비들이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 뭐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한 곳이 중앙지법이 맞냐 서부지법이 맞냐 뭐 이런 것 따지고 또 어떨 때는 그 이제 법의 그 뭐 체포처분심도 해보고 후수처분심도 해보면서 뭐 법 체계가 무너졌다면서 다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침대 정치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건 서대문구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봐요. 민생 얘기하면서 민생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계속 이 조항 저 조항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절차가 맞니 저 절차만 맞니만 얘기하고 있는데 한 펼쳐놓은 것 중에 맞는 거는 한 정말 요만큼. 근데 이거는 통합적으로 구성해서 보면은 의미가 있나 싶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크게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의미하지 않아 보이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경우가 좀 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침대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목적을 갖고 시간 질질 끄는지 윤석열 대통령 쪽은 알겠어요. 근데 이쪽은 난 모르겠어요. 그냥 지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 싸움이 지금 민생을 앞세우면서 할 만한 일인가는 좀 돌아봐야죠. 이야기하는 중간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소문입니다. 소문이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기 그 본회의장 점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라는 소문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문제도 좀 해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G사관한테도 약간 그런 게 뭐냐면은 본회의장을 점거했었던 굉장히 심각했었던 반민주적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뭐 그 사람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잘못했다며 이렇게 어쨌든 회의는 열어야 된다며 예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맞나 싶은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비슷한 말 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이 오른다고 뭐 사람들이 그러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관할권 문제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하면서 그러면은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그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해소할 생각은 않고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지금 이거 따지고만 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 폭도들이 그렇게 한 문제만 해도 경찰들이 먼저 이렇게 한 건지를 봐야 된다.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치고. 근데 서대문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잘못이 어디 있다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했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근데 왜 당신들이 절차를 안 지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과 절차를 좀 위반한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그 잘못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응.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작 의원의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도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반면에 본회의장 정거해가지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긴 합니다. 만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보도자료 지금 구청의 보도자료에는 그런 일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쵸.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본회의장 점거 그리고 본회의장 점거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구의회에 파견했었던 직원들을 되게 그냥 복귀시켰던 그것도 발견했잖아요. 또 그것도 그 웃긴 거. 10시에 복귀가 됐는데 사령장이 네네네. 그 시간이 아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거. 제가 네. 말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네.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방송에서 얘기하죠. 저희가 이제 좀 자주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거 다 해줘야지 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 9시에 복귀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돌아갔잖아요. 10시가 안 돼서 그 유병선 사무국장을 비롯한 8명의 직원, 그러니까 총 9명의 직원이 저희가 영상 공개한 거에 보면은 그 집회를 지도하던 사람하고 격렬하게 악수하고 고생하라는 듯이 악수를 하고는 직원들 데리고 빠졌죠. 아침 10시 못 돼서. 그러니까 그러고 구의 의장한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돼서 빠집니다라고 하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결국 행정은 문서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문서죠, 문서. 네. 공문이죠, 공문. 그러니까 문서로 그런 이제 명령이 있었냐? 네. 근데 그건 한참 뒤에 했었다는 그날 거예요. 저녁 6시인가 시점으로 왔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 명령도 명령이다. 말 같지는 소리지. 네. 뭐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아니, 저는 이제 뭐 중요한 거는 행정은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다면 사실 뒤로 그 6시에 그날 오후 4시 반에 그 있었던 그 마지막 본회의까지 다 정리를 하고 사실 그분들은 내려가는 게 맞는 거였죠, 사실은. 공문이 안 왔었기 때문에. 굳이 법대로 따진다면, 룰대로 한다면.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뭐 그러기 쉽지 않다고 해도 그 룰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사실들은 전혀 공문 뭐 이렇게 보도자료에 없었던 일처럼. 없고 없었던 일처럼 마치 그냥 되게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둘이서 이렇게 예산안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면서 그냥 억지를 부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쓰고 있으니까 보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금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구청은 보도자료 등등에 지금 이제 그 구청이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국민의힘 당 현수막을 통해서만 이야기했었는데 네. 오늘 성결 처분을 한다는 거기 보도자료에는 김영호 의원 얘기. 네, 그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쏜다고? 그러니까 당 현수막으로만 이제 그렇게 봤었던 부분인데 보도자료에 김영호 의원의 지시로 뭐 합의안을 파기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성원 구청장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죠. 그럴 개연성은 보이지만 그거는 뭐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증명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 뭐 있다거나 뭐 그런 방식의
그럴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저희가 말은 당장 안 말하진 하는데. 않죠. 그렇게 말할 수는 쉽지 않지. 그렇게 네.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증거와 뭘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가 약간 이게 약간 너무 노빠꾼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를 들면 그거를 지시를 들었다고 하는 네. 민주당의 구의원 중에 한 명이 저쪽에 우리는 그 지시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모르겠지만. 증언을 했다라면. 근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문서가 지금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근데도 김용호 의원의 지시로 이렇게 했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저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굉장히 문제죠. 쪽이다. 심지어 보도자료로 가는 공식 문서 비슷한 보도자료에까지 그렇게 써서 보내는 거는 구청에서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구청은 공식 입장으로 김용호 의원을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현수막 부분에 네. 있어서 국민의힘에도 공문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내용 자체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뭐 이렇게 공방 정도라고 치다 하더라도 근데 진보당을 비롯한 이게 현수막 게시를 했어요. 사회민주당도. 네. 근데 여기에는 잘못된 내용이라면서 이걸 내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2요구 뭐 거부권 뭐 이게 차이가 난다 어쩐다 식으로 했다는데 와, 이 말이 안 되는 소식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내려주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또 그렇게 보내? 아니 근데 이 공문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 진짜. 네. 아니 말이 어떻게 안 이럴 수 되는- 있지? 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되게 정당에 대해서 우습게 하나 이러면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건데 약간 어쨌든 뭐 한 주 동안 있었던 그래서 얘기 이제 잠깐 해주면은 그 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거부권을 쓴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2호권을 행사했음을 알려드린다. 제2호구라권이라는 걸로 바꿔달라. 그거잖아. 단어 바꿔주면 되잖아. 제2호권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잖아. 근데 저는 이제 이 공문 자체도 코미디인 게 우리가 제2호구 거부권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아니긴 하죠.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긴 하니까. 제2호구를 우리가 학계나 이 등등에서도 잘하죠. 거부권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언론도 거의 통용적으로 제2호구 한 것을 거부권 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린 제2호구를 한 것이지 거부권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이 잘못됐다. 니들 틀렸다. 근데 그걸 왜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소를 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냅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김용호 의원이 시켜서 뭐 했어요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자기 그건 허위사실일 수 판단해야 될 있잖아요. 거 아니야. 자기 오히려 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발송했는지.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 이런 것도 나중에 구의회에서 그런 공문 발송을 한번 공개 그 자료 제출 요청해달라고 보세요. 거부권이라는 말이 싫긴 했나 보네. 진짜 아니, 거부권이 싫었다기보다는 그거를 떼달라는 명분을 찾은 걸 수도 있죠. 명분을 뭘로 찾아요? 그런 걸로 그런 식으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말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여기까지해서 좀 한번 끊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희한했었던 본회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쭉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이었나요? 그 다음 날이었네.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 신년 인사회가 열렸죠. 신년 인사회 때는 이제 엄청 많이 왔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고 밖에서 저는 이제 잘못된 지금 지금 서대문 구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캐서 들고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에서도 일종의 큰 충돌이 있었죠. 큰 충돌까지야 뭐 그 정도가. 저는 이제 거기까지 보지 않아서 충돌을 보신 분이 뭐 일단은 도시관리공단 노조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도시관리공단 노조가 이제 그 안에 현수막을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그 한운영 이사장과 관련해서 퇴진 등등등의 그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거기 그 현수막을 띄고
신년 인사회 이거를 걸었다는 거예요. 노조하고 협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노조에서 그 3층 거의 행사장 그 근처에서 시위를 좀 하다가 사과를 받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했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는 진보당 전진희 위원장이 왜 제육을 했냐, 민생예산 관련된 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끌려 나갔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임산부가 이제 왜 지금 고위험 임산부 관련된 거랄지 이런 거 예산 집행을 해라라고 하다가 또 이제 끌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김양희 의장이 이제 둘이서 누가 더 잘못이냐 약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한번 했죠. 예.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충돌이 좀 더 거셌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김양희 의장이 전투력이 세요. 무섭더라고요. 약간 오히려 보니까 되게 약간 둘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됐던. 그리고 이제 신년 인사에서 자주 나왔던 이제 지금 문제들이 갔다 온 주민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발언 시간이 너무 길었다. 30분을 했다. 넘었다는 뭐 얘기도 들리던데 30분을 넘겠다. 지금 이게 뭐냐. 네. 서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들은 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네. 뭐 서울시장에 왔으니까 인사말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참석한 서대문 시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이크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30분 가량 자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타임을 줬다?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어쨌든. 아니 여기엔 30분을 하려고 주민의 대표인 이분들도 주민 대표잖아요. 그렇죠. 서대문구에서 뽑은 서울시의원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뽑은 서대문 구의원들, 이분들이 인사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너무 많으면 1분이라도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리수였던 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옴으로써 모든 언론사 대표들 등등등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때 3층에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선을 나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예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를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거나게 열어줄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약간 그 다음에 또 김영석 교수가 또 뭘 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근데 김영석 교수 조금 위험한 게, 이게 지금 뭐 100살이 넘은 철학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 좀 위험한 게, 뭐 제가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르는 데는 아무 데나 다 가시는 것 같은데, 종종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 계열 이쪽에서 부르는 것도 막 가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자꾸 앞뒤 없이 자꾸 이렇게 뭔가 부르는 게, 모시는 게 맞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뉴라이트 계열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번에 또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거 관련해서도 되게 뭐 좀 뭐 이상한 또 뭐 이렇게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 하시고 발언하고 약간 이랬던 분이었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찾아보니까 요즘에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이렇게 모시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런 자리라고 해서 구청장 혼자서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나서는 이제 뭐 의장이나 구의원 시의원한테는 마이크를 안 줬다. 야, 역시 뭐 대단하구나. 아무리 지금 이제 갈등 관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협치적 모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누구죠? 김수환 국회의장이었나? 뭐 이제 이런 분 이제 연결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양옆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사말 차례가 되면 서로 추모 뭐 인사를 했겠죠. 아니 그런 과정은 당연히 서로에게 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반대로.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장인데 국민의힘이 의장이었어. 그래서 발언을 안 시켜. 그러면은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뭘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봐, 이 그림이 안 좋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약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의원들이 네. 지금 뭐 준예산 이게 철회하라, 재요구 철회하라 뭐 이런 이제 표침막도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조를 자초하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게 혼란스러운데 지역사회까지 지금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켜야 되냐 네.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뉴스, 이제 그건 이제 지난주까지 뉴스인 거고 새로운 뉴스를 하나씩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공문을 받은 게 하나가 있고 구청에서 보도자료 뿌린 게 하나가 있고 또 오늘 구청장이 연희동 가서 했었다는 얘기 관련된 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하나씩 짧게 치고 가죠. 일단 하나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25년 예산 관련 뭐 엑셀 파일로 뭐 제출했다라는 것이고 다만 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한 제도로 구의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출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준예산 엑셀로 달라고 한 거죠. 파일로. 그렇죠. 네. 근데 구의회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는 제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얼핏 듣기에 딱 맞아 뭐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잖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잖아. 아니 심의 의결을 거치고 거치지 않고 간에 지금 준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뭐 협의가 되든 어쩌든 간에 그 부분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준예산으로 우리는 이렇게 책정했고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보고해야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예산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사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심의 대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하셔야죠. 그렇죠. 어. 그러네. 결산해야 되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은 꼭 심의 의결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러네. 또 넓게 보자면은 예산 공개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이게 지금 예산안을 자기들이 뭐 9월 달부터 쭉 짜고 있는 초안, 그다음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결된 안을 달라고 한 거죠. 이거는 완결된 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준예산 체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 예산안대로 우리는 운영하겠다고 각 부서의 안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긴 하네요. 왜냐면 준예산을 구의회에 알려주지 않으면 구청만 알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쓰는 돈이 저기 무슨 예산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인사의 예산은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냐 하니까 우리은행 후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함신이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하냐니까 또 우리은행 후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우리은행 후원인데 우리은행도 그만큼 지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몇 년치를 끌었다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준예산이라고 한 거는 이제 정제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근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든 어쨌든 간에 이제 준예산은 정리돼서 각 부서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쓰고 있는 거는 보여줄 필요는 있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리고 뭐가 민생 파탄이라고 주장할 거면은 보여준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더 빨리 준예산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1,900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1,900억이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줄었는지를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야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사실은 정치적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러면.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응당 정보공개 청구나 뭘 요구할 때도 줘야 되지만 아니 국회의원이 달라고 하면 김규진 의원이 문서로서 요청을 했는데 김규진 의원이 달라고 한 걸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로서 달라고 했는데 네. 그걸 이렇게 회신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구애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보시면. 저는 이건 구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 주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봐요. 이거 점점 공무원들이 왜 이럴까요? 준예산 관련해서도 되게 약간 희한하게 얘기하더라고. 할 말 한. 알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게 오늘 이제 보도 자료가 온 게 있어요. 네. 보도 자료 받으셨죠? 네. 그 구청에서 뭐 약간 예상을 했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거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 근데 설마 뭐 이랬던 거죠. 이제 오늘 구청장이 서울시
지금 기자실 가가지고 보도 자료를 보내서 아니 뭐 기자회견 한 것 같던데요? 보도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요? 그 밑에 사진 있었잖아요. 기자회견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예산 체제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쭉 하신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 저희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선결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선결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조항은 있으나 거의 이제 사문화될 정도로 그러나 어느 순간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겨둔 건데 지금 같을 때 쓰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선결처분이 쓰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준예산은 몇 군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해본 적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선결처분을 했다? 라는 건 이제 사실 들은 적은 없고. 선결처분이라는 얘기가 있죠. 예. 네. 선결처분이 지방자치법 12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1항이 이씨, 잘 안 보인다. 큰일 났다. 잠시만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크게 해서 봐야 되니까. 예. 네. 지방자치 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 종족수에 미달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1항에 따른 선결 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2항이고요. 3항은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3항이고요.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항이나 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4항입니다. 근데 나는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읽어드린 대로 했을 때 그 1항입니다. 1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그런 건 없죠 지금. 그건 없죠. 네. 그때 이게 엔드인지 오화인지 이것도 헷갈리는 게 좀 있어서 엔드야 오화야. 뭐 엔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등의 사유로 의결 종족수에 미달될 때 그렇죠. 이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제하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의결 사항 중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렇지. 예, 이건 정말 그 천재지변 정도의 뭐 이게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달될 때는 하나와 네. 그 다음 이제 이 조건을 지금 충족할 때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제가 이제 뭐 거의 천재지변 정도 수준을 말씀드렸던 거고. 거의 예를 들면은 되게 이제 그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약간 이런 그렇죠. 게 왔을 때 선결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게 엔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구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어디 뭐 지방이나 외부에 가 있는데 그 의회를 못 여는데 여기에 뭐 재난이 났어. 그 선결처분 일단 때리고 그다음에 오면은 그걸로 뭐 이렇게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닌가? 그러니까 엔드 5를 지금 그렇게 예, 헷갈리니까 미달될 때는 날렸고 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뭐 이제 지방에서 제치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는 지금 이제 5냐 뭐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냐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이걸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다고 볼까?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천재지변이나 재난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민생 예산이 지금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뭐 파탄을 주장하시는 건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예산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야지 이게 지금 긴급한지 긴급하지 않냐인지 그치. 그리고 이게 재산상 침해인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안 해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뭐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선결처 일단은 약간 근데 약간 선결처분에 대해서 예상을 좀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무리해서. 무리해서. 있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가능한 카드라고 생각된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구속되거나 뭐 이게 의견 정수가 안 될 정도로 구속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의 제가 말했던 천재지변 재난만큼의 이런 상황에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는 일종의 재난 예비비를 다 써서 그치. 할 수 없을 때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럴 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쓰나미나 지진이나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재난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거나 막 이럴 때 말하는 거냐,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 돈을 쓰거나 또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다 아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사이좋게 뭐 웃으면서 하하호호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간 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지체 없이 했어. 근데 의결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계속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만약 한다면은 네. 이제 이것도 두 가지를 하나 볼 텐데 우선은 지금 이제 구에서 말했던 민생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보훈수당, 어르신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 뭐 예산 같은 경우도 쭉 지원한다고 지금 보도자료는 돼 있어요. 그렇죠. 준예산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준예산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준예산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그럼 이건 그냥 준예산이라는 제도 자체를 그냥 형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 용납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도요. 왜냐면은 지금 지방자치 우리가 결국은 합의 본 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법 146조 준예산과 관련된 내용에서 1호, 2호, 3호를 해석을 할 때 둘이 결국은 합의를 본 게 와 이거 진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구청에서 1,900억 원을 삭감해서 준예산 체제로 가는 게 맞구나라는 것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서는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합의 본다고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도 논문 찾아보고 뭐 등등등에 다 찾아보고 나오는 이제 판단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엄격하게 준예산 체제 자체도 엄격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사실 그래야 그게 사실은 구의회를 존중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또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게 그 구의회를 존중하고 안 존중하에 따라서 이거는 구의회 결정이 그러니까 되니까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항에 보면은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지방의회를 지금 무력화 시켜놓고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이 처사도 저는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 오케이. 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으려면은 지금 이 내역을 보내야죠.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네. 이 내역은 제출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 내역을 좀 제출할 때 준예산 내역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승인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구의회는 전혀 모르고 그냥 제출된 건 200 얼마만 380몇 원. 이것만 승인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구의회를 지금 뭐 허수아비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이런 이제 조항만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치적 공방을 해볼까라는 고민만 있지. 약간 공방을 하는 느낌이죠. 진짜 민생을 위한 고민이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쓴다고 했을 때, 응. 자 이게 뭐 지금 선결처분으로 했을 때 민생예산 한다 쳐요. 저는 계속 묻지만 오늘 또 오는 길에 보니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주기 해제 현수막 걸려 있던데 네. 그거는 무슨 돈으로 지금 걸고 있냐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그거는 준예산에도 지금 해당 항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뭐죠? 지금 이 선결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거는지 이거 진짜 법령이 없는 권한 없는 지금 예산 사용이에요.
뭐 사무관리비로 쓰겠다 뭐 이러는데 사무관리비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왜 사무관리비예요? 원래 아니, 사무관리비로 쓰는. 그러니까 현수막 사용이 어떻게 사무관리비냐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내 나한테 말을 그래. 주로 그런 식으로 다 치더라고요. 뭐 그러면 다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 관련된 것도 나중에 의원들이 뒤져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죠. 오늘 연희동에서 지금 구청장이 계속해서 지난주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부터는 그 동정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동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비전 발표인지 비난 발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이래. 새해만 되면 작년에는 그거 가지고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저기 뭡니까 재작년에 서부선 가지고 하고. 재작년에는 서부선이 누구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뭐 그거 가지고 했고 작년에는 또 우리 동네 난과제동 와가지고도 뭐 신통개발 어쩌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왔고 올해는 보안이 또 준예산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자기가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거를 다 남 탓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난 보고회가 될 수밖에 없는 느낌이기는 해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아직도 구정 파악이 되셨나는 건 의문이 있고요. 네. 네. 3년 파악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 보여요. 네. 어쨌든 그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뭐 이거 그 입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 준예산과 관련된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죠. 질의응답이 서로 오간 것 같아요. 네, 오갔고 이건 뭐 저희들이 뭐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연희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갔는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준예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지금 연희동에서 한 얘기부터 설명을 해주셔야지. 나 잘 못 들었잖아 나는. 아니, 연희동에서 한 얘기는 같이 들었잖아요. 네. 아, 연희동에서 구청장이 한 얘기. 아 연희동에서 구청장이 한 얘기. 그러니까 해. 아, 연희동에서 이제 구청장이 한 얘기는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지금 서대문구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니까 네. 행안부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면서 자기들에게 행안부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라면서 이게 지금 왜 지역 문제를 국회까지 끌고 가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한 똑같은 사례가 신통개발에서도 있었어요. 왜냐면 신통개발에서 서울시의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빨리 해제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안 하고 있어요. 뭐 거기 그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말이 바뀌어가지고 구청장이 뭐라면은 왜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 공무원이 나한테 그런 얘기 왜 녹음을 해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스타일이야 말하는 스타일. 아니, 뭐 본인은 그러시면서 뭐 서울시가 시 기자실까지 가서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어쨌든 그러는데. 즉 이제 이 말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서대문 구청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답이 왔다는 거죠. 다른 이제 정리가 지금 행안부로부터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이제 들은 걸로는 서대문 구의회가 네. 의결한 예산안이 네. 원래 이거는 공포도 없이 의결되면 예산으로 확정되는 거다.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면 되지 않으면은 준예산을 한다라는 거지. 거기 때문에 이건 예산 성립은 돼 있다. 돼 있다. 그리고 그 제2요구를 해서 네. 제2요구를 해서 예산이 이게 뭐 그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정리가 되던 제2요구가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제2요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으로 다시 정리되든 네. 아니면은 제2요구를 해서 어떻게 예산안이 바뀌든 네. 이제 A와 B가 있는 거죠. 네. 그럼 A는 원래 그대로 그냥 쭉 진행하면 되는 거고 B로 바뀌면은 그때부터 B로 바뀐 예산으로 사용해라. 이게 이제 행안부가 서대문구에 내리는 이야기라고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확정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게 행안부 입장. 그렇죠. 그래서 준예산을 그러니까 제2요구를 했다고 했더라도 준예산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의 입장은 제2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예산을 가겠다는 게 구청 입장인데 행안부 입장은 그게 아니라
니들 제2요구를 했더라도 제2요구가 결정이 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때까지는 확정된 예산 써야 된다. 이게 행안부의 답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예산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네. 소위 말하는 준예산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재정 체계를 갖고 가지 말고 그 체계 속에서 안정된 상태 속에서 제2요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져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뭐 행정소송을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그 집행이 정지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쭉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진행되고 나서에 이제 이거를 뭐 본보고 한다고 수정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거랑 비슷한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단히 약간 저거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아시잖아요. 법은 다수설이 있고 뭐 그렇죠. 소설이 있고 뭐 통설이 있고 뭐, 그렇죠. 뭐 이거 있죠 많죠. 근데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재정의 안정성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해설이라고 보여져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생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적절한 판단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다른 거는 체육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그치. 그 공방을 하셔라. 같은 얘기가 결국 결론적으로 같아 이게.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목적은 같죠. 그러니까. 준예산 체계가 아닌 안정된 예산 그치. 상황 속에서의 서러운 정치 공방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오늘까지를 썼어야 되는 예산 자체는 결국은 그러니까 제2요구를 드러내든 뭐 하든 원래 그 구의에서 의결된 예산을 썼어야 한다. 이게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기관 대립형이라고 그렇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갈등이 격화된 게 이제 제2요구인 그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제2요구는 가장 격화된 상태고 가장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안부의 답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약간 무기력했었거든요. 우리 약간 방송에서 제가 되게 무기력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아니 뭐 했을 때 제2요구 이렇게 털어버리면서 그러면 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사실은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감시나 이런 것들인데 뭐 제2요구 털고 나서 준예산으로 가면은 이 뭐 구의회나 뭐 하러 있나 구의회는 약간 이런 게 되게 솔직히 약간 뭐 구의회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멸시되고 아니에요? 너무 지위가 낮은 거 아니냐는 고민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처럼 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구의회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이고 구의회가 결의된 거 의결된 거 그 예산 가라. 그리고 제2요구도 하고 싶으면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예산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라.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이렇게 연장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대로 할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입수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민생을 우리가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2요구를 지금 구청에서 한 제2요구 자체가 법령의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제2요구를 철회하시고 뭐 6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든 혹은 그 전에 뭐 의결해서 논의한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을 짜시든 추경안을 빨리 제출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절차다. 그러니까 해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차승현 대표의 말대로 해도 어쨌든 지금 가지고 문제생이 되는데 선결 처분은 이제는 없어져. 보도자료 큰일 날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조항 규정만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데 정책 우위에 서는 거 뭐 그런 것보다 지금 계속 민생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굉장히 민생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도 이렇게 공격은 했지만 여기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때는 약간 쫄은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상태까지 오시는데 그러니까 전 선결 처분을 이럴 때 적용한다고 생각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과적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적용, 오적용하지 마시고 제6을 빨리 처리하신 다음에
순리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안부의 어쨌든 답변에 대한 어떤 게 그러기 때문에 선결 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오늘 괜히 뭐 보도자료 괜히 쏘신 것 같고 보도자료 이건 선결 처분 날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행안부 안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8억 원이 빠진 상황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48억 원이 빠진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우리 구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결 처분은 이제 좀 잘못 지금 적용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거 말고 준예산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감사 청구 대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실업농구단이 예산을 월급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왜 나간지 이해가 안 돼요. 어디에 껴넣어도 예산 나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예산의 우리 세계 조항으로 봤을 네. 때 어디를 봐도 거기는 예산이 지금 월급이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나 조례에 따르는 시설과 뭐 네. 운영에 대한 네. 운영비 관리에 있는 네. 인건비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거의 정 직원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이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무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의무지출인가? 제가 보기에는 네.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지출인데 여기는 조례가 없죠. 실업농구단은 조례를 못 만들었죠. 뭐 이분들은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법령에 따른 뭐 이게 의무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 제가 볼 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준예산 그 기준에 따라서 쓰지 않은 추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계속 말하고 있는 저 현수막 사용.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예산. 그렇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잘 집행했는가? 예를 들면은 구청장의 명시적인 그런 그 지시가 없을 경우에 자의적 해석으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는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훨씬 잘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의적 해석을 좀 축소시키고 저는 준예산을 좀 체계를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어쨌든 약간 희망적인 소식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이 왔고 그거 관련해서 구청장 이성만 청장도 참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자기 입맛대로 안 오니까 안 온다고 해서 뭐 민주당 의원이 뭐 쪼아가지고 지금 뭐 그런 답을 보냈다 그러는데 그 공무원도 자기 그게 있는 거지 아무리 의원이 쪼았다고 의원이 쫀 내용대로 이렇게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한테도 서대문 구청 공무원들이 청장님이 너무 쪼아서 한다고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뭐 사람을 되게 희한하게 만들어 공무원들을 진짜. 근데 어쨌든 행안부에 어쨌든 그런 자료대로 한다면 지금 오늘 구청에서 했었던 뭐 선결 처분이나 이런 등등등이 아니라 그냥 작년 12월 24일 날 했었던 결론 20일 날 결론이 났었던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24일 날 12월 24일 날 제2요구했었던 제2요구안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걸로 간다. 그리고 이제 시간 지금 얼마 정도? 그냥 하세요. 더 하세요. 네. 네. 우리 그 부분 이야기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뭐요? 기금.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네. 나중에 하는 걸로 하라고. 그거는 제가 할게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걸 한 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행안인부 이걸로 해서 예를 들면 48억이 빠진 거죠. 전체 예산에서 48억이 6개 사업 48억이 깨진 사업으로 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제2요구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당연히 부결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또 결국은 뭐 예결위를 열든 그 소위 말해서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를 하든 군회의에 다이렉트 상정이 가능한가요? 원래 직권 상정은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 자체를 그냥 직권상정해서 15명이 모여 앉아서 하는 거야?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 그래요? 네, 그럼 제2요구가 안 됐을 때는 소위 말하는 수정안이 이제 부결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원안에 대해서 이제 또 해야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원안 또 부결시키면 네. 원안은 이제 거의 인정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정 예산이라고 또 있긴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제출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어쨌든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제출할지 원하는 거 갖고 그 원안-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시비할지는 네. 보는데 어쨌든 요게 거기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해서 원안이 부결되면은 이거는 또 다시 수정 예산을 해갖고 제출해야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이성원 청장이 그 신년인서에서 그 얘기했대잖아요. 그냥 이게 뭐지? 그 이거 제2요구 한 거 부결되면 그냥 원안이 산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게 뭐 산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산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거예요. 원안이 있고 수정안을 내면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한 다음에 그쵸.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요. 그쵸. 근데 원안에 대해서 그 통과가 안 되면은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네. 이게 이제 뭐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정 예산을 이제 아마 제출해야 되는 구조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본회의서나 혹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그 이성원 청장은 뭐라 했냐면 부결이 되면은 원안이 마치 다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 룰이 구의회가 그래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이거를 뭐 마치 뭐 그분은 국회를 8년 동안 있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지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그러네. 국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예.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 그나마 좋은 소식 좀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예.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리 국민과 주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정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이 감시하고 더 많이 지금 했었던 이야기들 잊지 않고 꼭 좀 감시해가지고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의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